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YMCA. 네, 이 노래 혹시 기억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히트를 친 YMCA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장 윤재의 초이스는 당연히 이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오늘 온종일 시장 상황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기사에 나온 트럼프 2.0 취임식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한 표를 들고 와봤는데요. 에너지 관련해서, 그리고 바이든 정부 조치 철회 대응과 관련해서, 그리고 예고는 됐지만 서명이 안 된 행정명령, 그리고 국경 관련해서, 그리고 국제기구와 관련해서 탈퇴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 빨간색 표시를 친 부분이 지금 오늘 시장 상황에서 직격적인 좀 타격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에너지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미국 판매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폐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제 급등이 나왔던 2차 전지 종목들 다시 한번 오늘 울상을 짓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관세와 관련해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따로 없었다라는 점, 좀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재탈퇴했다라는 점이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고요. 생각보다 WHO의 재탈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IM증권에서 레포트를 한 가지 뽑아봤는데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주요 정책, 경제적인 영향,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수혜주랑 피해주까지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아가시고요.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는 제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He came back, 트럼프 2.0 대비 전략은 이렇게 뽑아봤는데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취임식 첫날 시장의 평가는 오히려 한숨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물론 2차 전지 종목들은 타격이 컸습니다만 관세 폭탄이 없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트럼프도 물가 안정의 시장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CPI와 관련된 차트입니다. 지금 보신다면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확실히 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많이 잡히고 있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 폭탄이 예고될 경우 결국에는 이 물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조금은 한 발 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좀 유예된 위기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관세 폭탄에 대해서 결국에 얘기는 안 나왔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여전히 관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2월달 부근부터는 시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유예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취임식 이후에 이제는 안정을 찾아갈 시장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또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신다면 직전 두 번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집권을 하기 직전에 취임식 직전에 변동성 지수라던가 V-코스피 지수, 무브 지수, 달러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행정부가 재집권을 시작하게 되고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면 지수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 건가 집중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는 힌트를 오히려 매를 맞은 쪽에서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락이 컸었던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철강, 화학 이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반도체 쪽에서도 한번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대신 2024년 4분기 또는 2025년 1분기에 이익 저점이 형성되고 개선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찾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와 화학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PMI 제조업 지수라던가 산업 업황에 대한 개선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쪽은 여전히 조금 피해 섹터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점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선택한 수혜 섹터와 이제는 피해 섹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종목들 많았고요. 우주 섹터 같은 경우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그리고 방산과 원자력 섹터도 역시나 트럼프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 정리된 내용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이 선택한 피해 섹터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전기차와 2차 전지, 그린 에너지 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의 폐기, 거기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좀 언급했는데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다른 기술보다 우대를 하고 다른 종류의 자동차를 너무 비싸게 만든다는 것 자체는 불공정하다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오늘 전기차와 2차 전지 종목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린 에너지 섹터에도 피해를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윤자의 초이스는 트럼프 2.0 개막을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초이스 채널 고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위대한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좀 다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방송 전에 들어오기 전에 차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생각보다 잘 버텼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증시 변동성이 좀 세질 줄 알고 네. 있어서 좀 일부 좀 현금화도 좀 마련을 해놓는 상태였었는데 이게 영향이 이제 저희가 먼저 매를 좀 세게 맞아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예상했었던 것만큼 트럼프가 우리가 처음 겪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서도 트럼프 일기 때도 변동성이 너무 막심했었던 것도 제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 거의 실시간으로 변동이 너무 심했었어요. 뭐 트럼프가 되냐 아니면 누가 되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증시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했었고
뭐 명과 암이 주도주가 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심했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뭐 the news is not new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대부분의 내용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이미 다 얘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증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요약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결국 오늘 이제 뜯어보면 크게 하락한 종목 섹터는 2차전지 배터리 주식들이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무리가 없이 스무스하게 지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었던 것보다 인공위성, 민간 인공위성 관련된 섹터들이 아침 초반에 조금 슈팅이 좀 나왔다가 재차 이제 상승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는데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주간 거래가 약간 열려서 시세만 좀 봤는데 로켓랩 정도가 한 4, 5% 정도 주간 거래에서 이제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인공위성 쪽도 좀 하나의 어떤 테마가 또 결성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약간 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실적도 좋고 그리고 모멘텀도 있는 조선 섹터가 상당히 세게 올라왔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은가 싶고 보통 이런 사이클이 되게 되면 통신장비 섹터들 같은 경우가 직접적인 어떤 트럼프 정부의 어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닥에서 HFR이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 이제 주파수 경매 권한을 FCC에서 가져오게 될 경우에 이게 주파수 경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조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국내 통신장비 회사들 중에 글로벌하게도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들 뭐 지금 당장 뭐 KMW가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지만 HFR이나 솔리드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오늘 좀 내심 좀 들었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바이오 종목들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알테오젠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아마 투자 경고가 풀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금액 기준으로 보면 아마 공시가 나올 텐데 그동안 영업일수 기준으로 11일인가요? 그때까지만 해서 계속 이제 경고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32만 6천 원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투자 주의로 바뀔 거고 그 다음날 영업일 기준으로는 이제 일반 종목으로 경우가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신용, 뭐 대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동안 알테오젠의 주가의 발목을 약간을 잡고 있었던 것들이 투자 경고 지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할 만한 사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던 하루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냥 트럼프 1기 우리 경험 한번 해봤잖아요. 그때는 되게 변동성이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2기를 뜯어보면 트럼프가 우리가 예측 불허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뭐 이미 뭐 지금 관세 부분들 같은 경우도 바로 캐나다나 멕시코에 25% 관세 떼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주가가 밀렸던 부분들이 EV 맨데이트 의무 규정 전부 다 폐지시킨다고 이것도 사실 얘기했었던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같은 경우들이 뭐 바이든의 그린 뉴딜 폐지, 뭐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우리가 좀 예상했었던 것들만 다 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트럼프 2기는 아무래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실행시키고자 하는 어떤 실행력의 싸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야기할 때 트럼프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어떤 영향을 끼쳐봤는가 전반적으로 다 봐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장 차장님의 초이스가 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차장님의 초이스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의 초이스 2가지 정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미반도체와 에코프로 B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섹터는 반도체, 한 섹터는 IRA 법안에 좀 직격탄을 좀 맞고 있는 에코프로 BM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업황에 미칠 만한 트럼프 2.0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장님. 반도체는 이제 사실상 이제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보거나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이냐 명이냐 암이냐라고 뜯어보자면 반도체 장비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명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지금 현재로서는 TC 솔밴드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경쟁이 열려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MS 싸움이거든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TC 본더가 나중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게 또 나중에 어떤 장비가 적용이 되는 부분들도 확정적인 거는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2025년도, 2026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한미반도체 장비를 대체할 만한 사이클의 국내 회사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한화비전. 한화비전이죠. 네. 네. 한화비전이 한미반도체와 이제 경쟁을 한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쵸. 경쟁이라기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전략상 솔밴드로 이제 장비를 이제 수주를 받는 것보다는 더블밴드로 가는 게 어떤 전략적인 안정성도 굉장히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의 어떤 룸을 열어진 걸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 때문에 한미반도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렸죠. 근데 이제 뜯어보면 여전히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의 HBM3E 칩을 굉장히 많이 받아갈 확률이 높고요. 네.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퀄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여전히 2025년도에서도 지속적인 고객사의 캐펙스 물량 증가로 인해서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을 걸로 저는 판단이 들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초부터 한미반도체가 아마 이거는 수치상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미반도체 자사주가 거의 2천억 정도 저는 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캡티브하게 자사주를 매수를 가장 큰 이유는 네. 대주주의 자신감 표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추정치 기준으로 볼 때는 작년에 한미반도체가 아직 4분기 실적이 다 연간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정치 기준으로 5,900억의 영업이익이 2,600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진율이 50%예요. 근데 지금 올해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9,200억의 영업이익 3,900억인데 회사 사측 기준으로 볼 때는 매출액 1조 목표로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1조 달성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도 엄청나게 싼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TC 본더 기준으로 글로벌 AI 회사에 직접 직납하고 있는 구조의 회사인데 멀티플 기준으로 20배밖에 못 받는다? 그런 거는 너무나도 저렴하게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초이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직접적인 어떤 트럼프 입장령이랑은 사실 직접 연관은 없어요. 다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작년 8월 달부터 한미반도체 주가가 속된 말로 박살이 났잖아요. 박살이 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일단 첫 번째로 시장이 좀 빠졌었던 영향이 있었고요. 시장은 빠졌지만 한미반도체는 반등에 실패를 했고 엔비디아는 반등에 성공을 했고 하이닉스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한화비전으로 인해서 저는 밀렸다고 생각은 들고는 있는데 일단 뜯어보면은 그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가 다 이제 실제 노이즈가 실제의 어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유로 이제 지나가 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우수한 실적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평가된 주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한미 반도체는 저는 너무나도 저렴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IT 테크 업종으로 좀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한미 반도체가 최고 주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추가적으로 마이크론 물량이 사실 더 많이 받았다라고 시장에서 들리고는 있는데 네.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는 해봐야 되는 상태라고는 생각은 드나 여전히 마이크론 물량, 하이닉스 물량, 추가적인 어떤 고객사 확보까지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 부분 한미반도체가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오늘장 초이스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우선은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챙겨볼 수 있었는데 SK하이닉스단에서 솔벤더가 아니라 더블벤더로 가는 게 좀 SK하이닉스단으로는 전략적인 안정성을 취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한미반도체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칩스법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우려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칩스법을 두고 매우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는 내용들도 함께 전달이 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IRA 법안과는 좀 다른 결의 느낌을 또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상관이 없죠.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미 반도체 최대 엔드 유저가 엔비디아잖아요. 칩스법이랑은 전혀 상관이 관계가 없죠.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내의 반도체에 투자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을 하는 거고 이 칩스법이라는 결국은 누구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냐면 중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한미반도체가 생산을 하려고 하는 그 HBM이라는 어떤 최종 고객사 납품은 SK 하이닉스겠지만 그거의 어떤 최종 고객은 엔비디아라는 거. 네. 그리고 빅테크들이 어디가 있냐. 물론 이제 바이두 같이 중국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런 쪽 물량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뭐 애플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쪽의 어떤 빅테크들의 AI 칩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니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칩스법이랑 연결이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참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대운이 좀 안 좋았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E 비초이스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일단은 어제와 오늘의 극심한 온도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보조금을 좀 없애겠다라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전체적으로 힘이 쭉 빠졌습니다. 어제 급등세 나왔다가 이렇게 빼버리니까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어제 좀 강세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차장님. 근데요, 어제 주가가 올라가기는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주가 밀렸죠. 오른 것보다 더 뺐죠. 그렇죠. 근데 네. 수급상으로 보면요, 어제의 매수 주체는 네. 기관 투자자거든요. 근데 오늘 매도한 주체를 보면 투신 사모 말고는 오늘 똑같이 샀어요. 그렇죠. 똑같이 산 거고 대신에 금융투자 쪽 물량이 좀 세게 나온 건데 아무래도 금융투자 쪽 물량은 이게 뭐 현선 트레이딩 이슈도 있고 뭐 이게 뭐 아비트레지의 영역이라서 이게 해석하기 좀 나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나 어쨌든 직접적인 부분들은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BM을 32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어제 같은 경우 7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수급 때문에 안 좋은 거냐? 뜯어보자면 그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안 좋아요. 근원적으로 안 좋고 제가 뭐 토마토 방송 계속 하다가 2년 전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데 그때부터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그때는 좀 약간 눈치를 보긴 했지만 지금이야 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뭐 기본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결국은 산업의 흥망성쇠를 보려면 첫 번째 소재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느냐. 그럼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의 마진율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 마진율이 소재 가격이 올라갈 때 소재 회사가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있느냐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은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이 양극재 가격이 안 좋아요. 네.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2년 동안에 리튬 양극재 가격이 마이너스 한 60%? 70%? 많게는 리튬 기준으로는 그렇게 났을 거예요. 중국 가격 기준으로 봤을 네. 때요. 그러면 마진율이 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셀업체들은 자동차 회사들은 당연히 그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코프로, BM 뭐 이런 양극재 회사들 있죠. 뭐 포스코 퓨처엠, LNF 그리고 뭐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양극재 생산하는 회사들이 다들 장기 공급 계약을 원하겠죠. 근데 장기 공급 계약 안 한 물량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격을 후려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 했다 하더라도 이게 가격적인 어떤 하방 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급 계약을 길게 하고 합작법인을 했든 간에 지금 BM이든 뭐 다른 어떤 여타 셀업체들 합작법인 만드는 사이즈 다 줄이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업황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작년에 전기차 EV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3%라고 하는데 올해는 플러스 3%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뜯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냥 주식할 때 고점에서 뭐 60% 밀렸습니다. 고점에서 70% 밀렸습니다. 그 차트로 봤을 때 많이 밀렸네? 이거 싸네? 라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주식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숫자를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산업의 밸류에이션을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지금 전기차 주식들 안 싸요. 안 싸고요. 올해 아직 2024년도 연간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올해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00억 적자 전환이거든요. 근데 2025년도 예상치는 영업이익 플러스 1000억을 바라보는데 요거는 굉장히 희망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가가 밀리게 된 이유는 이런 뉴스 때문에 밀린 건 맞을 거예요. 안 좋은 이슈 때문에. 근데 이 안 좋은 이슈를 우리가 몰랐냐? 다 알았어요. 그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 증권 쪽으로 보셔서 연간 전망 배터리 주식들만 보더라도 올해 사이클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오늘 처음 나온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밀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는 너무나도 산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계신 거고 너무나도 산업을 맹신하고 계신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을 초이스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양극재라던가 기타 소재단의 어떤 가격들의 어떤 반등이 아직은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 협상력도 일단은 지금 부재하고 경쟁력도 지금으로서는 좀 부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의 어떤 시그널이 나올 만한 것들이 지금은 사실상 보이지는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에코프로 BM을 초이스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장 비초이스 종목이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제와 오늘의 주가 흐름만 살펴봤을 때는 180도 달라진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수급 자체로 봤을 때는 달라진 게 없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산업 업황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반전이 나타나기까지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에 대한 내용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상담을 올려주셔서 이 종목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상담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수님이 에코프로 BM을 12만 6천 원에 들고 계신데요. 30% 단기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 종목만 먼저 살펴보시죠. 단기요? 네.
단기는 볼 게 없죠. 단기로는. 단기는 볼 게 없습니다. 단기는 뭐 메리트 전혀 없고요. 그렇죠. 네. 이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갑자기 나온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쵸. 그리고 작년부터 꾸준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로 모멘텀이 있을까라고 볼 때는 저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그냥 유튜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내용 말고요. 그 산업에서 나오는 전망치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뭐 가트너라던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글로벌 리서치 회사들에서 나오는 전망 자료가 있어요. 근데 2023년도에 나왔던 전망 자료는 2023년도 말이 지나고 나니까 전혀 맞지를 않았었고요. 2024년도 역시도 맞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런 어떤 전망 자료들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네. 근데 24년도 하반기에 나왔던 2025년도에 EV 인더스트리얼 자료의 산업 성장률은 24년은 마이너스 3% 성장이었지만 올해는 플러스 3% 성장이다. 그러면 상반기는 조금 덜 안 좋을 수도 있겠지. 하반기는 가격의 반등을 모색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봤을 때 6개월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자리보다 플러스 한 30%대까지는 업사이드를 좀 열어놓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물론 투자자들 기준으로 볼 때 양극재 가격 수출 데이터 봐야 되고요. 네. 제가 굉장히 안축해 말씀드린 이유는 수출 데이터가 되게 안 좋아요. 여전히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에코프로 BM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큰 이유고 그게 가장 큰 팩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단기로는 볼 거 없고요. 적어도 올해 2분기 실적 끝나고 그러니까 7월 달쯤 되겠죠. 7월 달 말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로 보기보다는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살펴주셨습니다. 7월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자라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제는 저희가 초이스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이렇게 픽해 주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 한미반도체 살펴봤습니다. 네, 상담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상담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입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바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 이수페타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사랑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36,200원에 10%입니다. 수익 볼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평단가가 36,000원이시면 언제쯤 들어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먼저 살펴주시죠.
최근에 들어가셨을 가능성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좀 올랐죠. 네. 이게 하염없이 이제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 안 좋아요. 이게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슈페타시스의 실적을 봐요? 아니면은 유당증자의 철회를 봐요? 유중의 철회를 보죠. 유중의 철회를 보는 네.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좋거든요. 결국 그 주식을 할 때 우리가 물론 이벤트 드리븐 같은 것도 있고 회사마다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 플레이 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슈페타시스는 그 재료를 10월 달부터 지금 거의 뭐 4달 정도 가지고 그쵸.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완전 되게 안 좋은 스토리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증자를 철회하면 사실 나이스죠. 이렇게 했다가 결국 증자 철회 안 하고 어쨌든 증자 규모를 줄이던가 아니면은 외부 차입금으로 해서 한다고 한들 주가 반등이 나오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결국 이게 여러 가지 뭐 시그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뜯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슈페타시스는 저기 제휴 인수를 철회를 할 경우에 위약금을 문다고 했잖아요. 네. 차라리 철회를 해서 위약금을 무는 게 주가적인 측면으로나 주주들 대상으로 해서 저기 주주가치 저기 밸류업 시키는 거나 다름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게 위약금 물면은 계약금 이상으로 뭐 나가는 게 있겠죠, 물론.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대주주가 정말 회사를 위하고 주주를 위한다면 네. 요거는 증자 철회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보면 아침에 당신의 초이스 할 때 이제 한미반도체 초이스 종목 갖고 왔잖아요. 한미 보면 그 노이즈를 다 벗겨내면서 주가 네.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슈페타시스 보면 딱 꼬락서니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면 조금 약간 종목이 저도 굉장히 애정을 갖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화가 나요. 이런 종목들은 이게 조금 세게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주주 기망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회사의 내재 가치라던가 지금 업황에 대한 사이클은 너무나도 좋은 거는 맞아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여전히 러프로 보내고 있고 물론 이제 이 MLB 기판이라던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슈페타시스보다 대만 회사들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국내 상장 회사 중에 기판 MLB 하는 쪽이 이슈 말고 의미 있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슈페타시스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내용으로 상담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너무 아쉽고 추가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증자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수급이 갈리고 있는데 뭐 지금 대려 뭐 저기 국민연금이 이슈페타시스 3대 주주인가요? 원래 이런 쪽 그러네요. 2대 주주네요. 이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인데 여기서 주주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아쉬워서 저는 그냥 기본적인 회사의 내재 가치로만 보면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은 드는데 노이즈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뜯어보면 그런 거 감안하고 그냥 생각을 들으세요. 이게 뭐 분위기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첫 번째로 주주신 거죠? 네. 갖고 계신 거죠? 네. 여기서 주가가 25,000원 밑으로 밀리면 제가 이거 주식 갖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증자를 받을 것 같아요. 증자를 받아서 목표로 한 6개월 정도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이거 왜냐면 저기 가격이 주당 가격이요. 여기 좀 볼게요. 유상증자 결정이 되고 나서 이 가격이 좀 바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도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확정이 발행 예정가가 27,350원이거든요. 27,350원인데 지금 현가가 3만 원이죠. 이거 가격 변동이 일부 있을 거예요. 네. 주가가 밀린 게 있어서 이거보다 조금 더 빠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조금 더 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25,000원 언더로 좀 밀리게 되면 비중을 맥스로 30%까지 매수하실 수 있으시면 그때까지 한 번 더 매수를 해보시고 증자를 안 하면 나이스인 거고 준자 안 하면 주가 올라요. 올라가니까. 네. 최악으로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면 증자를 하게 되면 증자 받으시고 최대치까지 받으시고 6개월까지 기다렸다가 그 가격대까지 회복이 되면 털고 나오시면 되고 안 되면 손절을 하세요.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이스페타시스 살펴봤습니다. 유중에 대한 계속해서 노이즈가 생기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그래도 세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유상증자를 받는 쪽으로 나쁜 시나리오도 한번 살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10%니까 오히려 20%까지 맥스로 최대 30%까지 늘려보자라는 조언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역시나 PCB 기판 쪽인데 대덕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JK님의 종목이고요. 25,000원 16%. 오늘 역시나 많이 올랐는데 윗골이 많이 달렸고 25,000원까지는 아직 좀 많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업황은 안 좋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올해는 좀 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떠한 기대가 조금씩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대덕전자도 MLB 해요. 하는데 그렇게 물량이 많지가 않고 네. 패키지 기판 쪽 위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패키지 기판 쪽이 업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전장용으로 FC BGA도 일부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비중이 그렇게 세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PCB 패키지 기판이 제일 많아서 일단 기판 업황이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안 팔려요. 핸드폰이 안 팔리는데 뭐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핸드셋 쪽이 조금씩 좋아져야 되는데 작년에 되게 안 좋았죠. 그리고 아이폰 신제품 나왔는데 잘 안 팔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든 대만이든 다 내수 쪽으로 다 이제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회사들이 비빌 언덕이 심하지가 않다. 네. 그리고 삼성도 MC는 너무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쪽으로 볼 때는 작년보다는 좀 개선이 될 여지는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시청자분 매수 가격대까지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오늘 최고점이 목표 주가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점은 2만 원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200일선을 돌파를 하냐, 돌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에 놓여 있을 것 같은데 200일 돌파되면은 장기 추세의 돌파거든요. 그래서 200일 돌파하면 그때도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데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앉는다. 그러면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대덕전자 살펴봤습니다.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차장님께서 상세하게 진단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상담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른 섹터로 한번 가볼게요. 가자님의 종목입니다. DS 단석, 폐배터리 쪽 한번 살펴볼 텐데 34,600원에 5%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평단가보다 좀 내려와 있는데 중기적으로 좀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많이 떨어졌네요. 중기적으로요? 네. 차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냥 중단기 상관없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작년에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거의 뭐 분기에 75억, 50억, 26억, 그리고 3분기는 적자고 이제 4분기 안 나왔는데 연간 200억을 할 수 있었을까? 2023년도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700억대 레벨이었는데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고요. 이 사이클로 보면 점점 보이죠, 숫자가 밑에. 2023년 9월에 영업이 227억, 그 다음 100억, 75억, 52억, 26억. 네. 그리고 순이익 기준은 적자입니다. 3분기. 이거는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적인 부분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지금 데이터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비빌 게 있냐 없냐. 지금 보면 상장하고 나서 주가 흐름 보시면은 답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장하고 그 다음날에 최고점인데 16만 원 찍고 지금 3만 3천원까지 밀렸어요. 이게 싸다고 보면 안 돼요. 싸다고 접근하면 안 돼요. 고점 대비 얼마 밀려서 싸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 회사 그 PER 밸류에이션으로 그냥 PE 모델로 보면요. 네. 멀티플 80배 넘어가요. 엄청 비싼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심지어 이런 주식들은 지금 제가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공시사항에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라고 네. 지정을 해서 투자 주의로 지정을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시세 조정하는 쪽이 많아요. 시세 조정은 여러 채널에서 네. 시세 조정하는 데가 있죠. 뭐 인터넷 그런 데도 있고 유튜브 이런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그냥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업황 안 좋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지금은 보이지가 않다. 아마 4분기도 저는 적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DS 단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실적으로 보더라도 공지되는 부분들을 보더라도 매도 사인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은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실까요? TA 홀딩스요. TVA 홀딩스 지금 평단가랑 비중 알려주시죠. 1,750원에 10%요. 아, 1,700원이시면 오늘 상한가 갔는데도 지금 손실이신데 이거 그러면 언제쯤 사셨을까요? 한 8년 됐어요. 8년이요. 네. 아, 시청자님 그러면 지금 경영권 분쟁 소식에 그래도 좀 기대감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목표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상담 바로 한번 진행해보고요. 추가 질문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티웨이 홀딩스인데 8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요? 제일 어려운데요. 마지막 종목인데. 네. 1,700원이요? 네. 저 당연히 수익권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700원대시네요. 근데 보면 일단 내용은요. 이런 것들은 지금이 이제 피크로 보여져요. 네. 근데 항상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는 내 원금은 찾고 싶다라는 어떤 강력한 어떤 의지가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근데 매수 가격이 지금도 조금 손실이 심하시네요. 네. 매수 가격이 1,750원이면요. 오늘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바닥에서 주가가 거의 뭐 400원 이렇게 거래됐던 주식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제가 원금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적어도 이제 기업 가치 기준으로 볼 만한 종목은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왜 올랐죠? 대명 소노에서 인수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주체가 있는데, 티웨이 항공은 예림당과 이제 티웨이 홀딩스가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뭐 둘 다 이제 지분을 일부 좀 쪼개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해결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티웨이 항공은 그렇게 비싼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런 경영권 관련된 어떤 분쟁 나왔던 고려아연 같이 굉장히 사이즈가 큰 주식도 아니고요. 네. 티웨이 항공은 시총이 얼마나 되지? 이게 한 2천억, 3천억 되지 않나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좀 올라서 네. 7천억까지 올라왔네요. 이거 딜이 성사가 될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이제 셀온더 뉴스로 이제 주가 밀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 자리에서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은 플러스 30%. 네. 이 정도 선에서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등시 매도요. 그러면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네.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10월, 11월 달에 한 차례 이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딱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 시가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건데 시청자분이 셋업을 하는 상태에서 내일 시초가가 이런 식으로 끝났다. 네. 모양이. 윗골이 근데 달린. 그 다음날 네. 밀렸다. 네. 그러면 못 파실 거예요, 아마. 그쵸. 그래서 항상 매도의 셋업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오늘 이렇게 올라왔을 때 나는 이렇게 포지션을 결정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해야 되시는 거고, 아, 그럼 적어도 내가 매수했던 가격에 한 마이너스 30%대까지는 회복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대응 제대로 못 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TV홀딩스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내일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1,750원대까지 올라오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목표가를 설정해 주시기보다는 추세를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차장님, 내일장 전략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글로벌 증시는 약간의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여전히 선제적인 하락 국면에 놓여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국내 증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좀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동안의 조정을 크게 받았지만 어닝이 깨지지 않은 섹터들 위주로 바닥에서 조금씩 매수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종목이 안 보신다라고 하면은 산업별 ETF로 매수로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환율이든 물가든 수출 데이터든 다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국내 시장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부터는 IT 테크, 엔터, 뷰티 업종들 저가 매수 유효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바스켓으로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일장 전략까지 상세하게 차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